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는 내 아들과 같은 또래의 남자였다. 그런데도 나는 염치도 없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따스한 입술은 뜨거운 열기로 내 입술을 덮어왔다. 세차게 그는 나를 자꾸 품속에 끌어들여 가두었고 나는 온몸이 녹아내리듯 부드럽고 황홀한 그의 손길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부르르 떨렸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서울로 돌아와도 내 일상은 공허하기만 했다. 책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도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막연하게 그가 그리웠던가 보다. 책을 읽을라 치면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뜬금없이 불현듯 그의 싱그런 웃음이 허공에 그려졌다. 그의 냄새, 그의 옷차림, 그의 목소리가 기억을 떠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망측스레 꿈속에서 나의 남자가 되었고 화들짝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음에도 나는 왠지 아쉬웠고 싫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나의 연인이었고 나를 다정하게 안았으며 난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를 반기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상상인가 하면서도 꿈인 것이 현실이 아닌 것이 더 서운했고 왠지 허전한 마음이 더 컸다. 남자로서의 그는 정말 멋졌고 내 몽환적인 꿈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했고 늘 들뜬 마음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여자로서의 행복이 넘치는 꿈속이요. 행복한 여자로서의 환희를 느끼는 만족스런 환상이었다. 내가 여자로서의 만족감과 쾌감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나도 모르게 여자를 잊고 산 수많은 세월을 그는 단박에 해소시켜 주었다. 현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여자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았고 꿈속에서나마 잊지 않고 그 느낌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와의 꿈은 언제나 나를 녹아내리게 했었고 꿈속에서 나는 요염하고 성숙한 정염을 아끼지 않는 그의 여자였다. 아침이면 햇살 속에 사라지는 그였지만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그는 언제나 달콤한 나의 연인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내 배덕감의 연인이었다. 그가 알면 깜짝 놀라고 아마도 몸서리칠 일이었겠지만 난 그래도 그 꿈이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런데 그런 그가 호련히 내 앞에 나타났다. 호놀룰루에서의 만남 이후 잊을 수 없던 그 사람이. 순간 난 번개에 감전된 듯 온몸이 울컥 이상한 짜릿함에 감싸였다. 이게 무슨 꿈 같은 현실인가? 차마 아들에게 죄스러워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해 더욱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정말 내 앞에 나타났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이제야 찾아뵙네요. 여긴 어떻게? 너무 늦게 왔죠? 사실 귀국한 이후로 매일 이곳에 와서 어머님을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과 다르게 이제서야 왔지만 무슨 이유인지 선뜻 올 수가 없어서 많이 망설였어요. 왜 아니겠는가? 그와 나는 호놀룰루의 마지막 날까지 아들과 엄마를 핑계로 만났고 우리 두 사람은 그의 눈빛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서로에 대한 남녀로서의 호감을 이미 모두 읽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배덕하고 망측한 금단의 마음이었다. 그나나나 모두에게 말이다. 애써 감추며 안간힘을 쓰면서 참는 게 서로에게 느껴졌달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나이 차이. 아들을 닮은 아들 같은 남자와 자기 어머니를 닮은 어머니 같은 여자라는 분명하고 불행한 사실이 서로를 단호하게 헤어지게 한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를 몇 번이고 안았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쉬었고 그의 다정한 입술을 받았고 상상 속으로나마 황홀해했다. 그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고 매번 느꼈지만 그것은 서로의 감이었지 서로 인정하고 확인한 사실이 아니었고 그도 나도 서로를 감히 그렇게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어림짐작 읽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헤어지려 하였고 우리는 마침내 각자 그렇게 돌아왔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운명적으로 그는 먼저 용기 내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고 나는 그에게 한없이 빠져들까 염려스러워 망설이다가 애절한 그와 나의 속마음을 나도 알기에 결국 알려주고 말았다. 퇴직한 교사라는 것, 지금은 북카페를 운영하며 지낸다는 것. 그도 자신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진작가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낯선 타인이 아니라 조금은 서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음 한편으론 그 순간 이후로 낯선 사람이 된다는 게 더 두려웠고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만이라도 안다는 게 왠지 다행스러웠다. 그는 전보다 더 다정다감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의 로맨틱한 분위기와 갑작스런 반가움에 나는 아들 같은 그를 보면서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었고 잔뜩 흥분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매일 그를 꿈속에서 엉큼하게 만나서인가. 저 얼마 후에 여수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을 걸어두고 작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지나간 얘기를 나누다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호놀룰루에서 그를 만날 때면 나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겠지? 하면서 이름 모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 만남을 늘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한 그와 다시 그런 불안한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더욱더 그랬다. 그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그리워졌고 그를 꼭 다시 보고 싶었고 이렇게 만날 기약 없이 헤어진다는 건 정말 너무 싫었다. 그와 함께 가고 싶은 건 물론이요. 앞으로도 늘 그를 보고 싶었다. 며칠 후 우리는 나는 설레는 여정을 떠났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리고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갔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고 무언가 모를 아늑함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치 현실에서도 그의 연인이 된 것처럼 가슴이 설렜다. 언감생심 나이를 잊고 참 주책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히 그는 타인의 성인이요 잘생기고 멋진 남자 아닌가. 생각이 남아 그저 탐나는 대로 하자고 날 위로하고 변명했다. 내 욕심만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난 나의 부끄럽고 욕심 많은 생각을 합리화했다. 다시 만나서 이렇게 여행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이렇게 어머님이랑 다시 뵙고 같이 제 전시회를 가게 돼서 꿈만 같고 너무 기쁩니다. 진심으로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귀국한 이후로 줄곧 어머님 생각을 했어요. 이제야 뵙게 됐지만 내 마음은 그의 이 한마디에 환호를 지르고 이름 모를 행복감에 젖어들었고 찌르르 복부 어디선가에서부터 뜨거운 열감이 올라와 온몸으로 퍼졌다. 가는 내내 나는 16 소녀처럼 들떠 제잘제잘 앙큼한 여자의 재롱을 부렸다. 안쪽에 앉았던 나는 간혹 화장실을 오가면서 자연스레 그의 몸에 아주 살짝 부벼지는 감촉을 즐겼고 가끔 얘기 중에 그의 팔을 살짝 톡톡 치면서 앙큼한 여자의 애교를 부리곤 했다. 그도 마치 연상의 애인처럼 의젓하게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고 즐거워해주며 다정한 눈웃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귀엽다는 듯 사랑스럽다는 듯 뜨겁고 그윽한 눈빛을 끊임없이 내게 보냈다. 여수의 작은 전시장엔 벽마다 바다와 하늘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많은 풍경을 이렇게 깊게 담다니. 제가 갑자기 엄마를 잃고 가까스로 버텨내며 찍은 것들입니다. 그의 깊은 한마디에 그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져 난 하마터면 그를 끌어안고 다독거릴 뻔했다. 전시가 끝난 뒤 우리는 바닷가 카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어도 좋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듯 했다. 만약 그날 그가 연인처럼 내 허리를 안고 걸었어도 얼굴을 만졌어도 포옹을 했어도 내 손을 잡았어도 그 무엇을 했더라도 난 허락했을 것 같았다. 염치 없는 늙은 여자의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지만 어머님이 옆에 계시니까 푸근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의 뜨거운 눈과 내 눈이 마주쳤고 나는 그의 마음이 제발 내 마음과 같은 것이길 바랬다. 그에게 그의 어머니 대신이 아닌. 그날 우리는 같은 호텔에 나란히 방을 잡았다. 우연이라 하기엔 운명이라 부르고 싶은 일들이 또 이어지고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라운지바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와인잔 속 붉은 빛이 흔들리고 그의 흔들리는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그는 마치 선보러 나가는 남자처럼 양복 정장에 넥타이까지 하고 왔다. 그 모습은 마치 결연한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모습 같았다. 무언가 단단하고 진지함이 어려있고 열렬히 불타오르는 의지를 나타내듯 볼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좋았고 그의 그런 진지함이 좋아 나는 더 깊이 그에게 몰입했다. 그는 예의를 다해 신사의 다정함과 친절을, 상냥함을 내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어느새 여느 연인들처럼 속삭였고 서로에게 애틋한 눈길을 보내고 마음이 서로에게 가 있음을 우리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전하고 있었다. 낯선 곳, 유혹적인 선율의 클래식과 달콤한 칵테일. 그의 두 눈은 뜨거워졌고 내 볼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다. 사랑스런 느낌을 가득 담은 얼굴로. 그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던 그가 이내 결심이 선 듯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 제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요.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갑작스런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독백 같은 소리에 내가 뭘 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급작스러웠고 다소 놀랐지만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난 오늘 종일 이런 걸 기다리지 않았을까?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손을 잡힌 채 조물락거리는 그의 손 안에서 내 손을 빼지 않았다. 그뿐이랴 급기야 그의 잘생긴 얼굴이 눈앞으로 크게 다가오고 이러면 안 돼 라고 말도 다 하기 전에 그는 과감히 내 입술을 덮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첫 입맞춤을 나누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난 절묘한 그 달콤함에 순식간에 힘을 잃었고 그는 사나운 맹수처럼 나를 흡입했다. 내 손은 의미 없이 그저 밀어내는 신용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수줍게 그를 두 팔로 끌어안았고 우리는 무아지경으로 한참을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상황이 느껴질 때쯤 그제야 우리는 몸을 떼었고 남들이 보지 않았나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힌 채로 주변을 둘러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제야 이성을 찾은 척 나는 그에게 우리의 나이 차이를 말하며 내 부끄러운 현실을 얘기했지만 그는 차분히 내가 그에게는 그저 매력적인 성숙한 여인이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며 거침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그에게 내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엄마를 생각하며 자신의 엄마를 닮은 어머니가 너무 감미롭고 사랑스러워 자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자기 엄마처럼 생각해 더욱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아들도 천국에서 이 사랑을 응원할 거라면서 자신이라면 그랬을 거라고 나를 열심히 설득했다. 그런 대화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자극했나 보다. 그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벌떡 일어나 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방으로 거침없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안 된다면서도 말과는 달리 빛을 따라가고 있었다. 방 앞에서도 또다시 안 되는 이유를 수십 번도 더 얘기했지만 그는 거칠게 나를 안으로 들여 훅 나를 끌어안았고 더블 침대 위로 나를 안고 쓰러지듯 누웠다. 나는 그저 그의 품 안에서 어린 강아지처럼 떨면서 할딱거리며 잰 숨을 내뱉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잊고 있었다. 죽음도, 상실도 슬픔도. 오직 살아있다는 생동감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폭군처럼 나를 점령했다. 그는 아들 같은 남자가 결단코 아니었다. 그는 지금 어린 남자가 아니요, 그저 나를 정복하려는 거친 사내였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사내다운 사내였다. 나는 그의 품에서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기쁨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환희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치지 않는 기관차처럼 그 밤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늙은 여자가 무에 그리 좋냐고 투정처럼 어리광처럼 진심 아닌 말을 그의 품 안에서 틈날 때마다 했지만 그는 귀찮다 않고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듯 그의 몸에 있는 대로 힘을 힘껏 주고 누르면서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내려다보며 어머니를 이렇게 내 품 안에서 터뜨리고 싶을 만큼 너무도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었다. 뻐근하고 기분 좋은 통증이 그를 통해 느껴지고 쾌락처럼 내 몸의 세포 곳곳으로 퍼졌다. 그의 말은, 그의 따스함은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내 온몸을 적시며 나를 감싸 안고 매만지며 감미롭게 흘러내렸다. 예민하고 섬세한 내 몸의 세포는 그런 그의 따스함이 지날 때마다 마치 억눌러져 있던 것처럼 기쁨의 분수를 폭발하듯 내뿜었고 행복의 소프라노를 비명처럼 내질러 온 방안을 기쁨의 소리로 가득 채웠다. 중년의 여자에게 사내의 젊음은 너무도 달콤하고 친절했다. 다정하고 상냥하고 때론 거칠었으나 종래에는 터질 것 같은 달콤한 포만감을 한껏 주었다. 어딜지 모르는 끝을 향해 그와 나는 그 밤을 쉬지 않고 한없이 달려갔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번져왔다. 벌거숭이 아침은 밝아왔지만 밤새 남은 두근거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어깨에 얹어있는 그의 손이 느껴진다. 너무도 다정스럽다. 그 다정함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나는 이제 그의 여자다. 이제 그는 나의 남자다. 나의 사랑스러운 폭군이다. 이 아침 내 안에서 죽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 되돌아갈 수 없겠지. 아니,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걸 이젠 놓고 싶지 않다. 그의 새근대는 가지런한 숨소리를 느끼며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지켜야 한다고, 이제부터 난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스럭 그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실버로맨스 인생극장